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이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0.7대에서 0.6, 0.5까지. 그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의 이제 청춘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왜 저럴까요? 왜?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기득권들, 기성세대들은 나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애 다 낳고 살았어. 이런 얘기로 이제 지금의 청년들에게 이해 못할 얘기들만 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출산하고 아이를 이제 아이들 부모가 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애를 갓 낳아서 이제 키우는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저도 10년 이상의 터울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권에는요. 너무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천지예요. 60대 70대 80대 정치인들이 무슨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 부부만 해도 애가 없어요. 무슨 놈의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어이가 없는 얘기죠. 저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은 참 뭔가 잘못돼도 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너무 이용해먹고 너무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많고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불법 사채 대출에 내몰리고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많이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이 청년들 MZ세대들의 빚이 580조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결혼을 하겠으며 출산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계속 좀 이렇게 벌어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전향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저 상황들을 보면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점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더 우려스럽고 더 걱정스럽죠. 참 많은 생각들도 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사항들이 많이 생길까 뭐 그런 이제 고민들도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과도하니까요. 너무 과도하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짐이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집에서 노는 히키코모리, 누적 외톨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20대 30대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늘고 뭐 전 사기 피해로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도 많고 연끌한 이들도 많고 투기한 이들도 많고 이 건국 이래 지금같이 2030들이 혼란스럽고 이제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너무 씁쓸하고 암담하고 답답하죠.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한다라는 거죠. 씁쓸한 생각입니다. 뭐 지금 미혼 여성 5명 중에 2명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충격이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제 2024년에 0.68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한다는데 뭐 0.6명이 0.5명도 되고 0.3명도 되고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나이 든 사람들 부자들 감세할 생각만 하지 말고 부자들 정세하고요. 돈 더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내게끔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이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고요.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심하고 뭐 이래저래 참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뭐 제대로 된 이제 저수산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 거품 만들어 가지고 주거에 대한 불안 만들고요.
뭐 남녀 갈라치기 하고 경쟁시키고 뭐 회사에서 계속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이제 경제 소득이 이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뭐 그런 생각들도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 그냥 게임이나 하고 혼자 맛집이나 다니면서 혼자 사는 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서 살아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제 그네들이 알기 때문인 겁니다. 참 무서운 생각이죠. 어떻게 마음먹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는요 더 이제 두렵습니다. 더 이제 암담하고요. 희망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제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그들에게 모든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산하면 그 출산한 이제 그 가구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뭐 1억 원을 지원한다. 뭐 2억 원을 지원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 애 2명 낳는다. 그럼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줘야죠. 애 3명 낳는다 그러면 부동산 분양은 무조건 거의 당첨 확실시 되게끔 정말 엄청난 이제 몰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뭡니까? 그 신생아 특례 뭐 대출 1%대로 대출해준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분양 자체를 특혜를 아니 혜택을 엄청나게 그냥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청년들에 대한 이제 취업이 더 우선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이래저래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걸 더욱더 느끼고 더욱더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또 청년들이 또 그중에서 또 성실한 청년들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또 헤쳐나가며 살아갈 것이고 출산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양각색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제 출산을 포기하는 청춘들이 좀 그래도 마음을 바꿀 수 있게끔 뭔가 전폭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재원들 마련은 결국에는 부자들 정세하고 이제 가진 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세금 도둑들 좀 제발 좀 태연건설 같은 워크아웃 같은데 세금을 혈세를 쏟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지랄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